첫 번째, 우리 안성시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안성시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대한민국의 23년도 올해는 어떤 행인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의 상황을 얘기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23년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수출의 1등 효자가 뭐죠? 네, 반도체입니다. 근데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반도체 가지고 싸움을 시작하면서 대만을 두고 무력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요. 미국, 대한민국, 대만, 일본 이렇게 4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 양이 전 세계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4개의 국가들이 동맹을 맺어서 중국이 반도체 기술로 성장하는 걸 막자, 이렇게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한민국은 그 미국의 대응에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춰가긴 하지만 약간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70%가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수출이 끊어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올해 1월 보면 무역 적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적자의 요인이 반도체 수출 감소, 또 중국과의 수출이 줄어들면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기라고 하는 이유는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곡물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고 또 에너지 공급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곡물의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우리 안성의 축산 농가들도 그 피해를 당장 보고 있습니다. 사료가 엄청 많이 올랐죠. 그게 바로 이런 전쟁의 여파이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1월 대한민국의 가장 핫 이슈가 뭐였죠? 난방비 폭탄이었습니다. 그 이유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에너지 원유값이 계속 치솟으면서 저희 나라에도 이렇게 난방비 폭탄이 터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세계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떠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속에서도 좋지 않은 편입니다. IMF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IMF에서 세계 경제 23년 성장률을 2.9%로 잡았는데 대한민국 성장률은 그것보다도 낮은 1.7%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의 또 하나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은 안보 불안입니다. 국민들 10명 중에 6명이 불안하다, 안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보가 불안하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국내 안보가 불안하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경제 불안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죠. 근데 이런 불안 요소가 북한에서 막 미사일 날리고 막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미국에서 끝날 때까지는 계속 이런 추세로 갈 거고 우리나라의 안보 불안은 계속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또 위기 신호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양극화입니다. 세계에서도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라고 브라질 1등, 대한민국이 2등으로 이렇게 뽑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물어보면 80% 이상이 코로나19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공동체가 흔들리고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빈민 문제들, 빈곤 문제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지방의, 지역의 소멸입니다. 잘 보시는 것처럼 2011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시군구 중에서 40개 정도가 없어질 수도 모른다, 이런 위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2030년이 되면 226개 시군구 중에서 107개가 지도에서 없어질 수도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인구들은 저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안성은 안전한가 한번 보시겠어요? 보통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없어지는 위험 단계를 나누는 수치가 있는데요. 0.5가 위험 단계입니다. 근데 우리 안성은 0.6이래요. 위험주의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근데 안성 중에도 여기 15개 읍면에서 많은 분들 오셨는데 지역 간의 인구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15개 읍면동 중에서 5군데를 뺀 10군데는 지금도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이대로 놔두다가는 10군데의 읍면동 중에 10군데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성의 인구를 2019년부터 22년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안성시의 합계 출산율은 1년에 한 사람이, 부부죠, 0.855명, 한 명도 채 낳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고령화율은 19.2%로 곧 있으면 인구 10명당 2명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청년 인구는 3만 3천에서 3만 5천까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정체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령 인구는 3만 명에서 2022년 3만 6천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생자 수는 19년에 900명대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900명대도 무너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7명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제가 서두에 우울한 얘기만 했는데요. 이렇게 세계도 위기시대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안 좋고 우리 안성도 인구들이 정체되거나 청년 인구들이 줄어가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정말 안성에는 이렇게 나쁜 신호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안성에는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지 그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경부고속도로 주변으로 그리고 철도가 가는 길 주변으로 도시들이 크게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안성도 경부고속도로에 안성 IC가 있긴 하지만 안성 전체로 보면 서쪽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도 그 대도시화 되는 것이 좀 느리고 있고 또 철도가 없었던 것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발전의 저의 요소였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수도권 내륙선과 평택 부발선이 들어가면서 철도도 생기고 또 안성의 정중앙을 흐르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안성이 교통의 요지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들이 저희한테는 오고 있습니다. 철도는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면 평택 부발선은 지금 기재부에서 하는 예비 타당성 연구 용역 조사까지 단계가 왔고요. 수도권 내륙선은 국토부에서 하는 타당성 연구 용역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는 원래는 23년 말이면 준공이 되는 건데요. 조금 늦어져서 25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굉장히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안성엔타는 기회입니다. 왜 기회이냐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반도체에 굉장히 우수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산업이 분포되는 걸 보면 이렇게 K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K반도체라고 하는데요. 그 K자의 가장 중심에 저희 안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보면 용인, 평택, 화성, 천안 이렇게 해서 반도체 대기업들이 모여져 있으면서 저희 안성도 반도체 클러스터로서 반도체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인데요. 천연 자원들, 호수와 산과 그다음에 우리 역사, 문화 자원들이 있고요.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바우더기를 비롯한 문화,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원들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해낼 때 분명히 안성에는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주거지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농촌에서 살고 듀얼 라이프, 한 달 살기, 워케이션, 일도 하면서 휴가도 즐기고 이런 새로운 삶의 방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희 안성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앞으로 5년 동안에 지역으로, 농촌으로 내려갈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구직자 중에 49%, 대학생 중에 47%가 나는 대도시에서 살지 않고 지역으로 내려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베이비부머 세대들 중에 70%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살지 않고 지역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70% 중에서 30%가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수도권을 벗어나지 않고 지역으로 내려가지만 수도권에서 살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바로 안성에 바깥에서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저희한테 주어진 거죠. 이런 위기도 있지만 또 기회가 있는 안성에서 우리가 잘만 하면 어떤 안성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이런 안성 되지 않을까요?
보시면 아까 제가 반도체 이야기했죠. 반도체를 근거로 해서 AI, 빅데이터,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있는 첨단 산업의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관광,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는 관광 서비스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자랑인 농업, 미래 산업의 중추적인 더 스마트한 농업을 통해서 청년들뿐만 아니라 안성으로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성의 모습은 저는 이렇습니다. 어떤 날은 호수에 가서 수상 레포츠를 즐기고 어떤 날은 둘레길을 걷고 산으로 가서 아주 즐거운 익사이팅한 그런 걸 즐길 수 있는 젊은이들의 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체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여유와 쉼이 있는 그런 도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안 멋지세요? 그리고 제가 교통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통팔달의 도시가 되면 교통의 중심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모이고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모이고 기회가 많아지는 그런 도시가 안성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의 꿈꾸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바우더기 공연은 우리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면 즐거워하고 감동하는 그런 매력적인 문화입니다. 이런 전통 문화와 그다음에 동화방송대를 중심으로 해서 K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가 풍부한 창의적인 도시가 안성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안성은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충분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하고 복지시설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도시, 이런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꿈꾸고 싶습니다. 이런 미래의 안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 23년은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저는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이 23년도에는 물실호기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실호기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23년에 물실호기 함께 하시겠죠? 네. 근데 이런 미래의 안성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개발을 막고 도시의 정주 조건을 좋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안성에 살면서 청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네, 맞습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도시로 갈 수 있는 교통편이 너무 없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나 이런 것들도 계속적으로 속도를 내서 하겠지만 성도가 되기 전까지 버스를 이용한 광역교통망들을 더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원, 동탄, 화성, 성남에 이어서 올해 5월이면 양재까지 이렇게 가는, 한경대에서 양재까지 가는 광역버스 노선이 생길 거고요. 지금 현재는 동부권에서 출발해서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용인으로 가는 버스, 평택으로 가는 버스, 오산으로 가는 버스들도 점점 이렇게 노선을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 보시면 마을 앞을 가로막은 물류창고, 마을 앞을 가로막은 공장, 나홀로 섬처럼 우뚝 서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도로나 학교 시설, 여가 시설이 없이 만들어지는 택지를 보시면서 많이들 심란해 하실 텐데요. 그것들을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계획적인 도시를 발전시키는 일들을 저희가 꼭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인데요. 지금 3만 5천 명대에 정체되어 있는 청년 인구들을 더 늘려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은 재미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 안성에도 노잼 탈출 프로젝트에서 청년들이 즐길 수 있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계속 만들고 또 그런 문화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다양하게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펼칠 수 있는 기회와 일자리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성의 이미지를 바꿔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성에 기업하시는 사장님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구인 광고를 내면 안성이 사업장이라고 주소가 뜨면 이력서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안성 밖에 있는 분들을 만나서 여쭤보니까 안성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안성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성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좀 정체되어 있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안 맞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는 사실 우리의 이미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성에 와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알던 거하고 너무 다르네. 그래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진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살고 싶고 누구나 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이런 안성의 이미지들을 좀 만들어가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결 과제들을 해결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안성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23년도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이 잘 사는 안성을 위해서 23년도에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 사실 지금은 조금씩 주춤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 23년 1사분기 이후에는 다시 회복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위축돼 있을 때 투자를 해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바로 물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을 때 저희 안성도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해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일들을 21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 있는 반도체 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왜 안성에 오셨는지, 안성에서 기업하는 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이야기도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들도 찾고, 또 우리 안성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국회에서 토론회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세미콘 코리아 2023년이라고 하는 박람회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올 2월에 했습니다. 이 박람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만 모이는 곳인데요.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안성에 있는 기업 중에 8곳도 저기 박람회에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반도체 기업 하면 아는 회사 이름 있으세요? 삼성, 하이닉스, LG. 딱 그거 말고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근데 저기 가보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기업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 기업들이 보통 했다고 하면 매출이 몇 조이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계에서 1, 2등 하는 기술들, 아무도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이 생기는구나, 그리고 현재 안성에도 그런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구나,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산업 전략은 이겁니다. 밖에서 기업들을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만 현재 안성에 있는 기업들을 더 안성과 함께 성장하게끔 해서 그 사람들이 매출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더 많이 만들게 하자. 지금 안성에는 116개의 반도체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의 R&D 기술 개발하는 데도 시가 같이 도움을 주고, 또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해서 대학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산업 기업 쪽에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을 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 기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인력을 못 구해서 일을 더 할 수 없다. 수주는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2030년까지 15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국회 토론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15만 명의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할 때 안성에서 10,000명은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냐면요, 안성에 대학이 5개 있습니다. 그 중에 3군데가 반도체 관련된 학과가 있고, 특히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 융합 캠퍼스는 나라에서 정한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경대, 두원공대, 한국폴리텍대학과 저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을 다니는 교육과정도 있지만 대학이 아니어도 재취업하려고 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청년들도 바로 공부를 해서 반도체 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지금 같이 프로그램을, 학과 과정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세미콘 코리아 가서 느꼈던 게 반도체는 대기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기술력 있는 강소 기업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저희 안성에도 이런 소재, 부품, 장비를 하는 강소 기업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신산단에 우선적으로는 48만 평, 2단계로는 100만 평 넘는 규모로 소부장 특화단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먹거리로는 관광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텐데요. 사실 제조업보다 관광이 투자 대비해서 일자리도 많고 또 자연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굴뚝 없는 산업이란 얘기도 있죠. 평창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창군 강원도 산골에 있습니다. 거기에 인구는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주중에는 4만 명이 있는데 주말만 되면 8만 명이 넘는 인구가 평창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왜 그렇죠? 평창군에 놀러 가는 거죠. 산에 가든지 스키 타러 가든지 뭐 이렇게 놀러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관광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광 산업을 일으켜 보려고 하는데 가장 첫 번째 전략은 일단 호수입니다. 2년 동안 우리 15개 읍면동의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5+4로 관광 산업으로 개발할 만한 호수 9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 5개인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해는 금강하고 칠곡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금강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면 마무리될 거고요. 그다음에 고삼하고 청룡은 지금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 관광을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옆에 있는 인근 체험 마을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음식점이라든지 문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도 관광을 일으켜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와서 재밌게 놀고 멋진 곳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즐길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산업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까 보셨던 바우더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 공연 예술 축제인 바우더기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만들어내고 또 대중문화 예술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우리 읍면동별로 지역 축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 축제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축제를 보고 싶어서 우리 마을을 찾아오는 그런 마을들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죽산면에 있는 여기 두메마을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네, 저기 계시구나. 자랑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 두메마을에서 500만 원을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두메마을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빙어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고요. 청년들하고 노인회에서도 함께 주차 단속도 하고 거기 오신 분들한테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해서 농한기 동안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그 월급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남는 돈을 가지고는 또 마을에 기금으로도 적립하고 또 남는 돈이 있어서 시에 500만 원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두메 마을처럼 어느 동네나 다 똑같이 하는 축제가 아니라 우리 마을만 갖고 있는 지역의 자원들을 찾아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할 수 있는 두메 호수의 빙어 축제에 한 달 반 정도 했을까요? 몇 명 왔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2만 6천 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그 한 달 반 주말에 이렇게 했을 때 저도 가봤는데 대구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아이들이랑도 오고 데이트하는 연인들도 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특색 있는 지역 축제들을 계속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먹거리는 농업인데요. 여기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사실 농업이 쉽지 않습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서 이제는 노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지고 투자 비용도 많이 들게 됐고요. 또 고령화됨이고 또 농촌에 일손들이 많이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손 부족도 있고요. 또 식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쌀이라든지 기존의 우리 전통적인 이런 농산물들의 소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년 만에 쌀값도 최저로 떨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농업을 돌파구를 찾아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했습니다. 일단은 노동 집약적인 농업에서 조금 더 기계
혁신, 디지털 중심의 농업으로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좀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평택에 있는 스마트팜 기업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루에 150종의 채소를 하루에 30톤씩 생산해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랜차이즈 이런 유통 요식업 하는데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정도 양을 재배하려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만한 면적에다는 해야 된대요. 노지하려면. 하지만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한 70평 남짓한 스마트팜에다가 이렇게 층층이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업에 비했을 때 여기는 1년에 2번 수확한다면 9번, 작업 인력도 6에서 7명인데 혼자 하고 파종에서 수확까지 걸리는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서도 이런 스마트팜을 좀 육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도 농가도 육성하고 그다음에 통합 관제 시스템도 개발해서 스마트팜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한테 기술 지원도 하고 특히 스마트팜을 시가 직접 만들어서 청년 농업인들에게 임대를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청년 농업인들이 안성에 정주에서 농사를 질 수 있는 그런 구조들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기후 변화로 새로운 작물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안성에 맞는 새로운 특화 작물들도 계속적으로 찾아서 농가들이 새로운 작물로 기술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함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쌀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쌀 산업 육성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6월이면 아마 마무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의 농가들이 쌀 관련돼서 안정적인 소득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품종은 어떻게 해야 되고 유통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가공을 통해서 생산은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를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산인데요. 우리 안성에서 축산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축산 때문에 그나마 농촌에 이렇게 거주하고 있고 또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큽니다. 하지만 이런 축산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다양한 관광이라든지 첨단 산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축산은 조금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냐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냄새를 줄이고 조금 더 환경 친화적으로 그리고 지역과 상생하는 축산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2년 전부터 축산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안성에 가장 맞는 표준 모델 축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준 모델로 냄새 없이 축사를 만드는 거에는 우리 안성시에서도 그 개축 비용을 지원을 해서 기존에 이렇게 무창 축사가 아니고 뚫려 있는 개방형 축사 같은 경우는 무창 축사로 전환하거나 이런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축산 농가들이 축산에서 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나오는 분뇨를 어딘가에서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축사가 많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 가스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일 테니까 에너지로 쓸 수 있게끔 이런 하는 일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양돈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냄새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지금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어느 정도 농도 이상으로 갔으면 자동으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작동될 수 있게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냄새가 나냐 안 나냐 가지고 시비 붙지 않고 데이터로 쭉 축적돼 있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시스템을 갖출 걸 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 38 농가가 했고 24년까지 해서 모든 양돈 농가는 다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미지 개선과 관련돼서 다양한 홍보 전략도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 안성의 경관을 좀 좋게 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가로 게시대가 좀 달라졌죠. 네, 옛날에 그냥 울긋불긋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권고 사항을 만들어서 가로대가 정확한 정보를 주는 역할을 하고 경관을 해치지 않기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 비우기 사업을 올해부터 할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길거리에 불필요한 이미 다 없어져 버렸는데도 남아있는 안내판들도 있고, 전봇대에 도로 표지판에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난잡하게 있으면서 걸어가는데도 불편하고 또 도시 경관을 해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안내판들을 정비하고 중복돼 있는 것들은 하나로 합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좀 바꾸고요. 또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들도 가능하면 좀 예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럽에 여행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뭐 하세요? 100년, 200년 전에 건물 보면서 와 이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 안성에 짓는 게 얼마나 예쁘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디자인을 심사도 더 강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살맛나는 도시 만드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까 그 두메 저수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두메 저수지는 원래는 한 분이 농어촌 공사에서 낚시터를 이렇게 운영하는 권을 얻어서 혼자 낚시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분들하고 아무리 잘 지내려고 해도 모든 분들하고 잘 지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낚시하시는 분이 와서 쓰레기도 버리러 가고,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저수지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산책도 하려고 하는데 방해도 되고, 또 교통이 주차도 막 엉망이 되고 이러니까 그 낚시터 주인분들하고 마을 분들하고의 약간의 갈등도 있고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같이 하면서 낚시터에 오는 손님들이 마을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사주기도 하고, 또 마을 분들이 서로 같이 모여서 공동 작업들을 하는 경험을 통해서 요번에 빙어 축제를 그러면 그 낚시터 주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을 분들이랑 같이 해보자, 이렇게 뜻이 모아졌고, 요번에 성과를 가지고 마을 분들께서 마을 기업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좀 더 발전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뭐냐면 바로 이 시민활동통합지원단에서 만들어지는 사례입니다. 지금 보시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농교류센터,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센터는 저희 안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대부분의 도시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만들어진 중간 지원 조직이거든요. 시민 여러분들 도와주라고 하는 조직인데, 저희 안성시는 이 4개의 조직을 한꺼번에 합쳐서 지원단을 만들었습니다. 한꺼번에 합쳐져 있으니까 어떤 점이 좋겠어요? 시민 여러분들이 각각 센터를 따라다닐 필요 없고 한 군데로 갈 수 있고, 또 시 입장에서는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공간도 그리고 인건비도 좀 절약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성에 또 하나의 그 여러분들을 위한 센터가 하나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그동안은 시민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근데 한 공간으로 모여서 같이 공간들을 쓰면서 공동의 사업들을 기획하고 이런 일들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활동통합지원단과 공익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기획하고 시민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가시설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시간이 남으면 뭐 하세요? 운동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런 공연도 보러 가시고 책도 읽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운동시설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성이 면적이 워낙 넓어서 한 군데 지어놓고 시민 여러분들 여기 와서 다 이용하세요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서부권은 서안성체육센터라고 실내 센터가 있고, 또 보계면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요 시내권하고 동부권에 실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실내 체육센터가 없어서 동부권에 동안성체육센터를 수영장 포함해서 헬스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 3월이면 타당성 조사가 이제 다 끝날 거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절차들을 밟아갈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백성초등학교 자리에는 우리가 실내 수영장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는 올해 4월이면 공사 착공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년이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는 반려동물들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어요. 근데 반려동물하고 어디 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놀고 싶은데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안성맞춤랜드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안성 같은 경우에는 안성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데 실내 체육센터는 있는데 야외 운동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안성 스포츠 파크 조성이라고 해서 야구장, 테니스장, 축구장, 그다음에 어린이 전용 체육 시설을 만드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이면 실시 설계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도의 대림동산 쪽에 수변공원을 2만 평 정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든 읍면동마다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중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센터를 이렇게 다시 지으면서 행정복지센터가 단순히 행정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문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미양면이 올해 행정복지센터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어떠세요? 좋으세요? 도서관에 가세요? 아, 그러시구나. 네, 미양면에 한번들 가보세요. 정말 예쁘게 도서관이랑 이런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만들어졌는데요. 미양면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원곡도 끝나죠, 공사. 6월이면 원곡도 이제 새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동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운, 고삼, 죽산, 삼죽, 이동, 삼동이 지금 행정복지센터를 다시 짓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죽하고 죽산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정주 조건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해서 400억 정도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일죽하고 죽산은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어떤 게 우리 지역에 필요한지 같이 논의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성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의회 모두가 함께 협력했을 때 이런 안성의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전환점에서 사건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전환을 시키는 사건이나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안성의 역사적인 순간에 2023년에 여러분들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성의 역사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고 안성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성 시민 여러분들 저와 함께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